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그럼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천억 땅 부자들의 토지 투자 시크릿입니다. 부제는 토지 투자 고수들이 반드시 지키는 부의 원칙이고요. 저자는 윤만님과 김성완님이십니다. 주저자 윤만님은 부동산 투자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땅땅 무슨 땅의 운영자이시고 토지 투자 전문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성환님은 공인중개사이자 부동산 자산관리사로 현재 화성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누적 방문객 500만에 달하는 김성공의 성공투자 블로그를 통해서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출판사는 매일경제신문사이고요. 2022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주 저자는 영등포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부동산 부자와 투자자들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아파트, 상가 빌딩 등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어떤 식으로 현금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시세 차익을 내는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이후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세워서 부동산 투자 전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죠. 저자는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찾아오는 땅 부자들을 잘 기억하고 관리하려고 한 분 한 분 특징들을 노트에 적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는 지역이나 나이 또는 타고 다니는 차 정도만 이렇게 간략하게 적다가 나중에는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 가족관계나 옷차림, 목소리나 말투, 좋아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땅 부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노트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노트를 정리하면서 우연히 이 노트한 것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들 땅 부자들에게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에 있어서 아주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은 저자가 경험하고 기록했던 바로 이 땅 부자들의 이런 특징들, 공통된 특징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 부자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부자의 마인드를 배우거나 또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저나 아마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이 책은 저자와 같은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땅 부자들의 성공 노하우와 토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공부한 만큼 수익이 보인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땅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토지, 건물, 수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움직일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토지, 땅이다. 그런 만큼 땅은 살 때와 팔 때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공부해야 할 것들이 생긴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투자의 눈뿐만 아니라 인생의 눈까지 넓혀준다. 자, 생각해보자. 아파트를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아마도 그 지역의 편의시설이나 향후 아파트 주변에 생길 호재 등일 것이다. 수익형 상가라면 임대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곳인지, 앞으로 임대료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일까? 아니다. 안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아파트든 상가든 주식 투자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수준에 이르러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안다는 공부한다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니 투자 또한 일종의 지식을 쌓는 일인 것이다. 땅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땅은 다른 투자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매매 전에는 땅의 모양, 도로 상황, 건축 가능 여부, 해의 방향,
상수도, 배수로, 분할 매수 가능 여부, 경계 설정 등을 살펴봐야 한다. 매매 후에는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농사를 지을 요량이면 농사 짓는 법과 농작물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집을 지을 요량이면 건폐율, 용적률, 허가 승인을 위한 조건, 자재 비용, 건축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알아봐야 한다. 상가 건물을 지을 요량이면 세를 내놓을지, 그렇다면 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등을 계산해 봐야 한다. 땅 하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수익과 연결된다. 그런 만큼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봐도 할 말이 없다.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고 해도 텐트는 어디에 어떻게 땅을 골라 칠 것인지, 불을 어디에 피울 것인지 등을 배워야 한다. 하물며 사고 팔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땅은 사고 파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땅은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땅 주인인 나에게 달렸다. 공부하는 만큼 투자의 시야와 인생의 시야가 넓어진다. 땅 투자를 부동산 투자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좋은 땅을 찾는 10가지 방법. 하나, 개발 호재에 관심을 가져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투자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동네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그것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주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르는 부동산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둘, 믿을 만한 중개인을 택하라. 아무리 땅에 관심이 많아도 중개인만큼 알지는 못한다.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 사무소를 한두 군데 선정해 주 거래처로 만들어두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매물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땅값, 동향을 살펴 팔아야 할 시기를 먼저 알려주기도 한다. 땅을 매입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며, 이를 통해 매수자가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를 줄여줄 수도 있다. 셋, 가격 파악을 잘 하라. 땅은 시세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종목이다. 바로 옆 땅과 몇 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몇 년 전 팔린 가격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더라도 대략적인 가격선을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해당 토지의 가치가 적절한지 아니면 거품이 끼었는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땅값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땅들의 가격을 보면 된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원하는 종류의 부동산 매물의 가격을 볼 수 있다. 물론 가격은 땅 주인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때문에 비슷한 위치에 나와 있는 물건을 여러 개 보면서 평균값을 내본다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넷, 발품을 팔아라. 땅은 보면 볼수록 많이 보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땅 역시 마찬가지다. 시간이 날 때마다 관심 지역을 둘러보면 남이 올리는 정보나 지도만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와 닿는 것이 많을 것이다. 돌아다니다가 동네 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중개사무소에서는 듣지 못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중개사무소 역시 100번 전화하는 손님보다 한 번 방문한 손님에게 더 좋은 물건을 소개해준다.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나 자료들이 있어 현지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들도 많다. 좋은 매물일수록 광고를 하지 않고 민감한 정보는 숨기게 마련이다. 인터넷에서는 떠들썩하지만 막상 현지 분위기는 조용할 수도 있다. 가서 봤을 때 부동산 사무소가 여러 개이고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해야 진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다섯, 공고와 고시에 관심을 가져라. 개발 호재를 빨리 알아채고 싶다면, 좋은 땅을 선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공고와 공시를 잘 살펴보면 된다. 이제는 각 지자체나 공기업 등 정부기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뭔가를 할 경우 공고 및 고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로 신설부터 산업단지 형성에 이르는 대형 사업은 물론이고 CCTV 설치,
마을길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의 소소한 사업에까지 모두 고시가 된다. 이러한 정보들을 눈여겨본다면 남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6. 정보 공개를 활용하라.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정보 공개 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국민과 법인 및 단체는 물론이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정보를 얻으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7. 뉴스와 신문을 잘 봐라. 부동산은 소문에 사서 소문에 판다는 말이 있다. 매스컴도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데 일조한다. 여론을 형성하고 유행을 선도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야 시장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파트가 핫한지 상가 거래가 많은지, 땅 투자가 유행인지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매스컴의 영향으로 후발주자들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부동산은 흐름에 역행하면 제대로 된 매수와 매도를 하기 어렵다. 반드시 뉴스와 신문을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에 맞게 움직이자. 정책 변화를 민감하게 살펴라. 주택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집값에 예민하다. 주택 관련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집값과 주택이 매우 큰 정책적 사항이니만큼 국가에서 하는 토지 개발은 이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산업단지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리면 인근에 자연스럽게 마을이나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도 이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런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다. 개발 정책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 가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물론 뉴스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보도되긴 하지만 이러한 보도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직접 원정보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9. 부동산의 계절을 파악하라. 부동산에도 이른바 계절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성수기와 비수기다. 거래가 얼어붙는 혹한기도 있다. 이러한 계절을 잘 타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땅은 계절과 날씨를 많이 타는 종목인데 실제 땅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직접 공사 현장을 보러 가야 한다. 따라서 날이 좋은 봄과 선선한 가을이 성수기다. 이때 손님이 가장 많고 거래량도 가장 많다. 그렇다 보니 경쟁이 붙어 땅값이 올라간다. 이럴 때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고 미리미리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가 돌아간다. 반대로 너무 춥거나 덥거나 비나 눈이 오면 땅을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마철이 대표적인 비수기다. 강력한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에도 비수기가 된다. 양도세나 농지법을 강화한다면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져 거래량이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으면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종종 있다. 각자의 사정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의 계절을 잘 이용하면 내게 필요한 땅을 좋은 가격에 잘 잡을 수 있다. 10. 해당 지역 전문 부동산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고하라. 우리가 전업 투자자라면 온전히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지역을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도 있고 부동산 이곳저곳 다니면서 관계를 맺고 좋은 물건을 물색할 수 있다. 실제로 전업 투자자들의 경우 특정 지역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면 길게는 한 달까지도 체류하면서 정보를 얻고 시세와 현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투자자들은 저마다 직업이 따로 있고 각자 직업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 따라서 주말 외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고 많은 정보를 모으기도 어렵다. 이럴 때는 해당 지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들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현장의 소식을 전해준다. 직접 가서 보기 어려운 지역도 대신 가서 드론을 띄우거나 사진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개발 공정률이나 진행 상황도 공유해준다. 토지 투자의 시작과 끝, 개발 호재, 땅을 사서 농사를 짓든 전원주택이나 공장을 짓든 사놓고 그냥 놀리든 간에 땅값이 올라야 제대로 샀다고 할 수 있다. 땅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땅의 가치가 생성되거나 오르기 때문이다. 땅의 가치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인근의 새로운 개발건일 것이다. 땅 투자에 있어서 개발 호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경제정책이나 도시계획이 세워질 때 신문처럼 객관적 시각으로 다각적으로 조명해주는 것도 드물다. 유튜브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인 정보들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쓸만한 정보인지 비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드는 것도 금물이다. 최소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개발될 계획은 무엇인지,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시세와 거래량은 어떤지, 그에 알맞게 투자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땅 부자들은 어떤 땅을 좋아할까? 첫째, 신설 역세권 땅. 땅 부자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땅들을 선호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역세권 땅이다. 역세권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다. 그만큼 가치가 높다. 아파트나 상가 등도 역세권에 있어야 프리미엄이 붙고 분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단, 역과 가깝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차고지나 차량기지, 공원, 주차장 등 역이 들어서면 반드시 필요한 주변 시설들이 있다. 잘못해서 너무 역과 가까운 땅을 사게 되면 이런 시설에 편입될 수 있다. 결국 자체가 확장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수용 보상을 받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역사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생기고 얼마만큼의 규모로 만들어지며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서는지를 알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둘, 신설 산업단지 인근 땅. 땅을 비롯한 부동산은 사람이 있어야 개발되고 가치가 올라간다. 강남 번화가의 땅과 강원도 오지의 땅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땅 부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 인근 땅에 투자한다. 산업단지가 지어지면 수많은 사람이 유입되어 도시를 이루고 번창하기 때문이다. 셋, 신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 땅.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 역시 땅 부자들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투자처이다.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잇는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가 없으면 들어가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항만이나 공항과 가까운 곳의 인터체인지라면 그야말로 흥행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다. 물류비 절감은 기업들에게 꽤나 중요한 사안이며 덕분에 수출입 관련 회사나 수출이 많은 공장은 공항이나 항만 가까운 곳에 위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지역은 이미 개발이 포화된 상태다.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이니 신설 인터체인지 계획을 살펴봐야 한다. 넷, 신도시 주변의 땅. 신도시란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발한 새 주택지를 말한다. 이 말은 곧 그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땅 부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도시로 편입될 땅과 신도시 인근 땅은 다르다는 점이다. 신도시로 편입된 땅들은 대개 수용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 금액이 매매가보다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는 주변 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아울러 신도시 주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되고 땅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이 확장된다면 모르지만 녹지나 호수 등으로 신도시를 둘러싼 공원이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 건축이 가능한 땅. 부동산 쪽에는 땅으로 시작해서 건물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 땅의 가격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바로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다. 임야를 개발해서 주택이나 공장, 창고,
상가 등을 지으면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땅의 가치가 크게 오른다. 주택이나 공장, 상가 등을 짓는다면 임대업을 할 수도 있고 건물과 땅을 묶어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도 가능하다. 좋은 위치에 잘 지어진 건물이라면 그동안 들인 땅값과 건축 비용 이상도 받을 수 있다. 그저 땅만 봤을 때와 건물이 들어선 상태까지 봤을 때가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후자가 확실히 더 투자점이 잘 보인다. 단 실제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매도자나 중개인의 말만 듣지 말고 토목 또는 건축사무소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하게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신설도로 부지나 메인도로 주변 땅. 도로는 국가의 핏줄과도 같다. 도로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물류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 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면 그 땅의 가치는 크게 올라간다. 그만큼 이동의 자유도와 생활의 편리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로를 타고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서기도 한다. 땅 부자들이 이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다만 신설도로 계획이 있다고는 해도 개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갖가지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너무 빠른 시기에 투자에 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메인 도로에 붙은 땅도 땅 부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처다.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초보자를 위한 땅 구입 노하우. 첫째, 투자할 지역을 정한다. 먼저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금이 있지 않으므로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신중히 물색해야 한다. 내가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만 투자 지역을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심리적으로 사는 곳과 가까우면 덜 낯설게 느껴지고 자주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 부담이 덜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익률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지역에 구애받지 말고 가장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이 좋다. 둘, 투자 금액을 정한다. 투자할 지역을 선택했으면 이제 투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자금은 막연하게 얼마를 융통할 수 있다고 뭉뚱그리지 말고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매매 대금 말고도 그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셋, 투자할 땅을 찾는다. 지역과 자금이 정해졌다면 이제 어떤 땅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면적이 큰 땅을 원하는지, 면적이 작더라도 상품성이 높은 땅을 원하는지, 건물을 지을 땅을 원하는지 농사 지을 땅을 원하는지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땅을 물색하는 것이 좋다. 딱히 생각하는 기준이 없다면 원하는 수익률을 정하고 찾는 것도 방법이다. 예상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정한다. 초보 투자자가 예상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해야 한다. 모든 투자에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게 없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다못해 대출을 받더라도 언제까지 이자를 다 갚겠다, 언제까지 원금을 다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그대로 실행되듯이 말이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기간과 수익률을 산정하면 된다. 보통 개발 호재가 꾸준한 지역에 투자할 경우 5년간 2배 수익률을 목표로 잡는데 이를 기준으로 적당히 가감하면 된다. 예전에는 땅을 한번 사면 10년에서 20년 묵혀두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투자했는데 지금은 땅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토지 거래량도 많아 2-3년 만에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많아졌다. 5. 계약을 진행한다. 자, 살 땅이 정해졌으면 이제 계약을 하면 된다. 전셋집이라도 얻어본 경험이 있다면 계약서 쓰는 일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계약서는 한번 쓰고 나면 물을 수 없으니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의 현황, 가격과 날짜, 특약 등 3가지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야 한다. 6. 부동산에 자주 가라. 부동산 중개 사무소장들은 최소한 그 지역에 관해서만큼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그 지역의 땅, 아파트, 빌라, 상가, 공장 및 창고 등을 죄다 파악하고 있다. 지역 내 투자 분위기와 거래량, 시세와 개발 호재 등도 누구보다 줄줄이 꿰고 있다. 30분만 말을 나눠봐도 그 지역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블로그를 100번 읽고 유튜브를 100번 보는 것보다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알아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니 땅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사무소에 자주 가야 한다. 자주 가서 얼굴 도장도 찍고 필요한 정보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그냥 땅 투자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블로그나 유튜브로 배우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자주 얼굴 도장을 찍으면 부동산 중개인과 교류가 생기고 거기서 얻게 되는 정보나 투자의 기회가 달라진다. 실제 나에게는 매주 한 번씩 방문하는 부자 손님들이 여럿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물건 나오는 수에 비해 손님이 많으면 본인까지 순서가 안 올 수도 있겠다 싶어 자주 온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한마디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부동산 중개인을 귀찮게 만들라는 의미다. 우는 아이가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 것이 세상의 진리다. 1년에 땅부자 300명을 만나고 알게 된 것들. 첫째, 애매한 가격에 차를 타지 않는다. 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차를 끌고 온다. 따라서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먼저 보고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애매한 중간 가격의 차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 1억 이상의 고가 차량들이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의 국산 또는 일본산 중형차들이 주로 보인다. 7에서 8천만 원대의 애매한 중간 가격의 차를 타고 오는 부자는 별로 없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단연 벤츠 S클래스이다. 주로 병원이나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그 외 SUV 차량으로는 포르쉐, 카이엔이 많이 보이고 랜드로버나 X5 이상의 BMW 중형 SUV도 많이 보인다. 30, 40대의 비교적 젊은 투자자들이 SUV를 선호한다. 상대적으로 차에 대한 관심은 덜하지만 너무 싼 차는 위험하니 적당히 실내가 넓고 안전하면 된다는 실속파 부자들은 제네시스나 렉서스 등 중형 세단을 선호한다. 둘, 친구의 개념이 다르다. 참 이것저것 말 잘하는 부자들이지만 묘하게도 친구들 이야기는 잘 안 한다. 알고 보면 친구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다. 물론 친구나 지인 이야기라고 들려주긴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비즈니스로 엮인 관계인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함께 어울려 놀 만한 친구는 없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부자는 늘 바쁘다. 특히나 땅 부자들은 땅 부자와 본인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놀아주는 친구는 불필요한 존재다. 어렸을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 혹은 동창들이 있긴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자신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주로 남아있다. 의료기기 수출하는 친구가 있는데,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유명한 운동선수 아버지가 내 친구인데 등 비즈니스나 지위를 높여주는 것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친구라 부르는 것이다. 부자들이 친구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을 골라가며 의견을 듣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친구나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한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제대로 된 의견이나 조언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향성을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들어야 한다. 부자들은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몸소 체험하거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언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노는 친구들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되는 것이다. 셋, 다른 부자를 궁금해한다. 부자들을 상대하는 땅 투자 전문가로서 부자와 소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자들이 즐겨보는 책을 읽는 것이다. 부자들은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실용서나 성공 에세이 등을 즐겨 읽는다. 특히 돈에 관한 책이라면 나오는 족족 다 읽는 부자가 많다. 베스트셀러는 여러 번 읽었다는 부자도 있다. 신기하게도 나이 든 부자들의 경우 재벌가에 대한 책을 읽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한국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선 과정을 몸소 체험한 70대 이상의 손님에게는 그 중심에 있던 재벌이나 기업가들 이야기가 대화를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부자는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부자 혹은 나보다 더 큰 부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다. 내가 만날 수 없는 부자는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만나보고 싶어한다. 그런 만큼 부자들에게 책 읽기는 또 다른 부의 수단이다. 넷,
돈 걱정의 방향이 다르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가난한 사람이 돈 걱정이 많을까? 부자가 돈 걱정이 많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부자가 돈 걱정을 한다고? 말도 안 돼.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돈 걱정이 많겠지.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90%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돈 많은 부자들이 뭔 돈 걱정을 하겠냐고 말이다. 우리는 흔히 부자들을 주말에 좋은 데 가서 쉬거나 백화점에 쇼핑 다니고 맛집이나 찾아다니며 유유자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자가 주말에도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인다. 잘 되는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에도 영업하고 시간이 난다면 투자 희망 지역의 현지 중개 사무소에 가서 땅도 보고 상담도 받는다. 돈 걱정은 누구나 한다.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만 걱정에 따른 해결 방식이 다르다. 보통의 사람들은 걱정하다가 끝난다. 돈 없어서 죽겠다. 이번 생은 끝났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냐. 노력하기보다는 한탄하고 불만을 쏟아놓는다. 부자들은 다르다.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걱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없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5. 중개인 관리를 잘한다. 부동산 중개업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영업직이다. 따라서 고객관리, 인맥관리가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연락하며 관계를 다지고 적당한 매물이 나왔을 때 고객이 관심을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스팸 메일이 아는 사람의 전화라는 형태로 오는 것이니 달갑지 않은 측면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땅 부자들은 다르다. 땅 부자들은 이런 연락을 반길 뿐만 아니라 거꾸로 본인들이 부동산 중개인을 관리하기도 한다. 정보가 곧 돈인 세상이다. 부자들은 정보를 얻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중개인 관리도 그중 하나다. 땅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땅 부자들은 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하는 중개 사무소에 주기적으로 연락한다. 요즘 경기는 어떤지,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괜찮은 땅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필요한 순간에만 사람을 찾는데 부자들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중개사무소에 처음 와서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주세요 하고 가는 사람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좋은 물건 나왔냐고 먼저 물어보고 자주 놀러오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겠는가? 사람 마음이란 그런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